미국 이민 간 할아버지는 웃고 한국 할아버지는 한숨 쉬는 이유.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의 관점에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돈 이야기를 더 적게 한다. 대신 이런 말을 자주 한다. 시간은 많은데 마음이 바쁘네. 애들한테 손 벌리긴 싫지. 퇴직하고 나니까 내가 없어지는 기분이야. 젊을 때는 은퇴를 자유라고 생각한다. 출근 안 하고 늦잠 자고 여행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줄 안다.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해보면 알게 된다. 은퇴는 일을 안 하는 상태가 아니라 내 삶을 스스로 운영해야 하는 상태라는 걸.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는 은퇴 후 더 밝아지고 어떤 할아버지는 한숨이 늘어난다. 재미있는 건 같은 나이 비슷한 재산이어도 나라에 따라 표정이 꽤 다르다는 점이다. 누군가는 미국으로 이민 간 우리 큰아버지는 은퇴하고 더 젊어졌다더라 하고 누군가는 한국에 계신 아버지는 퇴직 후 점점 말수가 줄었다고 말한다. 물론 미국이라고 다 행복하고 한국이라고 다 힘든 건 아니다. 하지만 은퇴를 준비하는 방식과 은퇴 후 삶을 바라보는 문화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웃음과 한숨의 간격을 만든다. 첫 번째 차이, 한국은 모아야 안심, 미국은 흐르게 해야 안심. 한국의 많은 부모 세대는 평생을 축적의 방식으로 살아왔다. 집 한 채, 통장 잔고, 자녀 교육, 은퇴 준비도 비슷했다. 조금만 더 모아두자.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내 돈 쓰면 불안해. 그래서 은퇴 후에도 돈을 안 쓴다. 평생 일했는데도 여행 한번 마음 놓고 못 간다. 먹고 싶은 것도 아낀다. 병원비가 무서워 참는다. 결국 통장은 두꺼워지고 삶은 얇아진다. 반면 미국에서 오래 산 이민 세대 중에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하는 사람이 많다. 은퇴 자산은 남겨둘 돈이 아니라 써야 하는 돈이라는 관점이다. 젊을 때부터 은퇴 계좌에 넣고 노후가 되면 계획적으로 인출한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다. 내가 모은 돈인데 내가 써야지. 애들 몫은 애들 인생이고. 듣기엔 차갑지만 이상하게 이 말이 노후의 자립감을 만든다. 두 번째 차이, 한국의 은퇴는 끝처럼 느껴지고 미국의 은퇴는 전환처럼 느껴진다. 서울의 한 68세 은퇴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회사 그만두고 나니까 전화가 끊기더라. 이 말은 생각보다 무겁다. 한국은 아직도 직업이 정체성인 경우가 많다. 어느 회사 다녔는지, 직급이 무엇인지, 누구를 관리했는지. 그런데 은퇴하는 순간 그 역할이 사라진다. 그러면 갑자기 질문이 생긴다. 이제 나는 누구지? 실제로 많은 은퇴자가 경제적 어려움보다 쓸모없어졌다는 감정을 더 힘들어한다. 반대로 미국에서 오래 생활한 은퇴자들은 일을 멈추더라도 다른 역할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다. 지역 커뮤니티 활동, 자원봉사, 파트타임, 취미 모임, 소규모 창업, 거창하지 않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일정과 소속감이다. 사람은 돈보다 내일 아침 일어날 이유를 잃을 때 더 빨리 늙는다. 세 번째 차이, 자녀를 바라보는 거리감. 한국 부모 세대는 자녀를 위해 자신을 줄이는데 익숙하다. 등록금, 결혼 비용, 집 보태주기. 그리고 은퇴 후에도 계속 생각한다. 손주 봐줘야지. 애들 힘들 텐데. 그러다 어느 순간 본인 삶이 사라진다. 실제 은퇴 후 갈등의 상당수는 돈 부족보다 기대 차이에서 시작된다. 부모는 헌신했다고 생각하고 자녀는 독립하려 한다. 반면 미국 생활을 오래 한 이민 세대는 비교적 경계가 명확한 편이다. 도와줄 수는 있지만 대신 살아주진 않는다. 이 태도는 처음엔 서운해 보여도 결국 서로를 덜 지치게 만든다. 사례 하나, 미국 이민 간 형님과 한국에 남은 동생. 비슷한 시기에 은퇴한 형제가 있었다고 하자. 형은 40대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동생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끝까지 했다. 둘 다 70세가 됐다. 형은 아침마다 동네 공원 걷고 주 2회 골프 치고 주말엔 손주 만나고 가끔 캠핑 간다. 통장 잔액이 엄청난 건 아니다. 하지만 매달 얼마를 쓰고 어떻게 살아갈지 이미 계획돼 있다. 반면 동생은 재산은 더 많다. 집도 있다.
예금도 있다. 그런데 외식도 아깝고 여행도 불안하다. 나중에 병원비 많이 들면 어떡해. 그러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년이 흐른다. 어느 날 형이 묻는다. 그래서 형제야, 그 돈 언제 쓸 건데? 동생이 웃으면서 답한다. 모르겠다. 그냥 안심하려고 모은 것 같아. 그 순간 형이 한 말이 묵직하다. 돈은 미래를 준비하는 거지, 미래를 미루는 게 아니야. 은퇴 준비는 결국 숫자가 아니라 설계다. 사람들은 은퇴 준비를 얼마 모았는지로 계산한다. 하지만 실제 만족도를 좌우하는 건 네 가지다. 첫째, 현금 흐름이 있는가? 둘째, 몸이 움직이는가? 셋째,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 넷째, 내 시간을 내가 결정하는가? 은퇴 후 행복한 사람들은 의외로 비슷하다. 돈만 있는 사람이 아니다. 삶의 리듬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한국 할아버지가 한숨 쉬지 않으려면 은퇴 준비를 늦게 시작했다고 이미 늦은 건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질문을 바꾸면 된다. 얼마가 있어야 하지? 대신 나는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가? 를 먼저 묻는 것이다. 아침은 어디서 먹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배우고, 얼마를 쓰고, 언제 쉬고 싶은지. 노후는 인생의 남은 시간이 아니다. 가장 내 방식으로 살아볼 수 있는 시간이다. 미국 이민 간 할아버지가 웃는 이유는 미국이라서가 아닐 수 있다. 그분이 은퇴를 끝난 삶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시작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한국 할아버지가 한숨 쉬는 이유도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남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일 수 있다. 은퇴 준비의 마지막 목표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다. 웃으면서 오래 사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차이를 만드는 건 돈이 아니라 뇌다. 왜 어떤 사람은 은퇴 후 더 젊어지고 어떤 사람은 급격히 늙는가? 여기서 많은 사람이 반문한다. 결국 돈 많으면 행복한 거 아닌가? 그런데 의외로 노년 연구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반복해서 나온다. 일정 수준의 경제적 안정 이후에는 행복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소득 증가보다 사회적 연결, 목적감, 신체 활동, 통제감으로 이동한다. 이유는 생각보다 생물학적이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사건이 아니다. 뇌 입장에서는 매일 반복되던 자극역할 보상 체계가 갑자기 사라지는 사건이다. 출근 시간, 동료와 대화, 문제 해결, 성과 인정. 이 모든 게 뇌를 계속 활성화시키던 장치였다. 그런데 어느 날 퇴직한다. 알람도 없고 급한 일도 없고 나를 찾는 사람도 줄어든다. 처음엔 자유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몇 달 지나면 일부 사람에게 이상한 일이 생긴다.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 밖에 안 나간다. 사람을 덜 만난다. 생각이 줄어든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말한다. 의욕이 없다. 사실 이것은 의지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뇌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일 수 있다. 인간의 뇌는 쉴 때보다 의미 있게 움직일 때 더 건강하다. 신경과학에서는 인지 예비력 카그니티브 리저브이라는 개념이 있다. 쉽게 말하면 뇌는 사용하면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안 쓰면 효율을 줄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은퇴 후 중요한 건 머리를 많이 쓰는 일이 아니라 의미 있는 자극을 유지하는 것이다. 재미있는 사례가 있다. 두 사람이 있다고 하자. A 할아버지. 매일 TV 8시간. 외출 거의 없음. 반복되는 생활. B 할아버지. 일주일 2번 모임. 산책. 손주에게 역사 이야기 들려줌. 새로운 취미 시작. 놀랍게도 B의 뇌는 단순히 더 바쁜 것이 아니다. 사회적 상호작용과 새로운 경험 때문에 기억, 감정, 판단을 담당하는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된다. 특히 사람과 대화할 때는 언어, 기억, 감정, 공감, 회로가 함께 움직인다. 그래서 노년의 외로움은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라 건강 문제로 연결되기도 한다. 그래서 은퇴 설계에는 통장 말고 시간표가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노후 계획을 이렇게 세운다. 생활비 얼마, 연금 얼마, 병원비 얼마. 그런데 정작 중요한 질문은 빠진다. 화요일 오전 10시에 나는 뭘 하고 있지? 이 질문에 답이 없는 은퇴는 위험하다.
시간은 많아졌는데 방향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만족도가 높은 은퇴자들은 일정이 단순하다. 월요일 운동, 화요일 친구 점심, 수요일 봉사, 목요일 취미, 금요일 가족. 거창하지 않다. 하지만 뇌는 이 반복 속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예측 가능한 리듬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삶의 만족감을 높인다. 결국 웃는 노후의 비밀은 준비된 자유다. 젊을 때 우리는 자유를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된다. 자유는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걸.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상태는 잠깐 행복하다. 하지만 오래 지속되면 공허해진다. 반대로 꼭 돈이 많지 않아도 오늘 만날 사람이 있고, 몸을 움직일 이유가 있고, 내일 기대되는 일이 있으면 사람은 생각보다 늙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 이민 간 할아버지가 웃고 한국 할아버지가 한숨 쉬는 이유는 어쩌면 나라 차이가 아니라 이것인지도 모른다. 한 사람은 은퇴를 남은 시간으로 살고 다른 사람은 은퇴를 다시 얻은 시간으로 산다. 그리고 그 차이는 통장 잔고보다 훨씬 오래 간다.